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지방에 일정이 있어서 내일 아침에 이제 새벽 조찬 강연이 좀 있는데 그곳에 있는 그 호텔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CPI 데이터 분석을 앞두고 라이브로 즉시 분석을 해드리려 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연준 의장의 해임설 혹은 사임설 해임설과 사임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임, 사임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또 대응책으로서 갖고 있는 마지막 카드, 마지막 카드를 또 꺼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이미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해당 부분 즉시 분석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정책의 독립성. 우리 독립성 하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바로 연준 의장을 뭐 해임하거나 혹은 연준 의장이 스스로 사임하는 것도 스스로 독립성을 위배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는 계속 금리 인하 안 하는 건 실수다. 근데 파월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나는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물가 안정 여부를 확인해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듀얼 맨데이트, 이대 책무, 고용과 물가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최적의 금리를 결정하려 한다. 나는 누가 금리 인하 하라고 한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취임한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첫 번째 회동을 가졌는데 제가 아는 한 그 회동의 장면을 담은 사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2011년, 17년 11월 트럼프 1기 때의 회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동을 담은 사진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둘이 만나서 어떤 논의를 했을까? 트럼프라는 이 인물은 워낙 직접적이잖아요. 다른 나라 대통령 앞에서도, 젤렌스키 앞에서도, 그죠? 뭐 여러 대통령한테도, 상대국 정상에게도 뭐 트위터로 굉장히 강한 말을 하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우회적으로 돌려가면서 얘기할까요? 독립성을 위배하는 발언들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너 금리 인하해라. 금리 인하 안 하면 차라리 나가라. 스스로 사임하라. 응? 안 그럼 내가 해임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금리 해야 된다. 너 때문에 나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둘의 회동을 지금 추측을 해봤는데 이 추측에 대한 첫 번째 의견, 해임은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제가 이 해임설이 계속 돌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해임은 가능하지 않다. 이미 지난 굉장히 오래된 FOMC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 중에 한 기자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 무력으로 해고할 수도 있는데 혹은 해임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을 취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당신 뭐 해고될 거냐? 혹은 사임할 거냐? 그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법에 따라 허용되어 있지 않다. 법에 허용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다. 불법이다. 그러니까 나의 해임, 나의 사임, 그러니까 사임은 몰라도 해임은 불법이다. 누구도 나를 해고할 수 없다. 잘못 들었는지 다시 물어봤어요. Not what? 했더니 법에 의해 해임될 수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반복합니다. 말씀드린다면 해임이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해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임설이 자꾸 돌고 있어요. 근데 해임은 법에 의해 불가능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해임은 법에 의해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해임설이 돌 뿐이지 정말 해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또 해임을 만약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국은행 총재가 있어요. 그럼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의 직원입니다.
근데 통상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라는 조직의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에 8번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 회의의 이름이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준이 있어요. 페드가 있고 금리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FOMC예요.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1년에 8번 하는 겁니다. 근데 연준 의장이 FOMC 위원장인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지금 연준 의장을 이 FOMC 위원장을 사임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총재를 금통위 위원장으로부터 사임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 총재가 아닌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한국은행 총재인 거예요. 위원장직을 해임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 총장직도 사임시킬 수도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 직원이 아니진 않은 거예요. 이해가셨죠? 한국은행 총재직, 금통위 위원장으로서의 위원장직, 이 직을 해임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해임한다고 해서 한국은행 직원이 아닌 건 아닙니다. 이해 가셨죠? 금통위 위원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금통위 위원인 거예요. 어쨌든 금통위 위원장을 해임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을 벌이느냐? 다시 한번 제가 수차례 보여드리고 있지만, 일단 그 연준 FMC 위원들의 구성이 7명의 보드 오브 가버너로 구성되고, 그리고 연준 이사들인 거죠. 7명. 그리고 5개의 연방준비은행 FRB죠. 뉴욕 FRB, 그죠? 클리브랜드 FRB, 뭐 이런 식으로 필라델피아 FRB 이런 식으로 샌프란시스코 FRB 이런 식으로 각 중앙은행 말고 연방준비은행들이 있어요. FRB들이 있어요. 지역별. 이들 중에 뉴욕 FRB는 고정이고 이건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항상 이 자리가 고정이고 나머지 4개 직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준 위원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연준 위원장을 그냥 평범한 연준 위원으로 내려놓으면 그 다음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최우선시하는 연준 위원들, 이 12명들이 투표에 의해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역시 연준 위원장이 없으면 이들이 연준 위원장을 선임할 거예요, 스스로. 투표에 의해서. 그러면 만약에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한다. 그러면 100% 독립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네? 행정부장이, 그죠? 행정부, 그러니까 행정부와 통화정책 당국이 독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니, 행정부장이 어떻게 통화 당국의 독립성을 해치는 의사결정을 내리지? 하면 나머지 위원들이 똘똘 뭉쳐서 즉각 파월 연준 의장을 다시 연준 의장으로서 선임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해임이라는 시나리오는 가능한가? 아니에요. 설사 어쩌어쩌해서 파월이 어, 뭐 연준 의장직으로부터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연준 의장을 선임해서라도 오히려 이 행정 당국이 이 통화 당국을 이렇게 무시하네, 독립성을 위배하네, 이것은 더 철저히 독립성을 지켜나가야겠어. 그런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지키지 않는 정치 집단에게는 오히려 더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되겠어. 금리 인하 더 안 합니다. 이해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해임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러면 파월은 이렇게 압박을 지금 조금 있다가
압박을 취하는 내용들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압박을 계속 취하면 그러면 파월은 스스로 사임할 것인가? 해임은 불가능해요. 그럼 사임할 것인가? 사임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임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연준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수백여 개의 국가에 있는 중앙은행 총재 앞에 그런 창피함을 무릅쓰고 스스로 사임할까? 그 정도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임할까?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가셨죠? 또 역시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 앞에 수많은 연준 의장 선배들이 있잖아요. 또 앞으로 연준 의장 후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 연준 의장들 모임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모임이 있는데 어떤 면목으로 그 모임에 참석을 하고 후배복이 낯뜨겁죠. 그거는 정말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사명감으로서 연준 의장 통화 정책을 의 결정에 의사결정을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절대 사임을 스스로 하진 않을 겁니다.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뭐 정말 독립 열사처럼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절대 스스로 사임은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해임설, 사임설 이런 것들이 자꾸 도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가능한 수단은 뭐가 있나? 바로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 연준 의장은 가능합니다. 섀도우 팻 체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림자 연준 의장이 뭐냐? 파월의 임기가 아직 1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26년 5월까지입니다. 근데 이른바 이 그림자 의장, 그림자 연준 의장을 내세우면 레임덕을 좀 빨리 찾아올 수 있게 만든다. 레임덕을 유발한다. 그래서 그림자 연준 의장을 이용할 것이다. 그럼 그림자 연준 의장이 뭐냐? 차기 연준 의장을 빨리 선임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직 연준 의장이 1년이나 지금 임기가 남아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차기 연준 의장을 미리 선임해 놔요. 해고하는 게 아니에요. 사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 열심히 해. 근데 차기 연준 의장은 이 사람이야. 라고 미리 선임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레임덕을 찾아오게 만들죠.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자신감도 굉장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섀도우 팻체어라는 개념입니다. 또 보시면 그래서 차기 연준 의장 여러분 얼굴 미리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라는 어, 전 미 연준의 이사로 재직했었던 인물이고요. 좀 됐습니다. 2006년부터 11년 사이에 벤 버냉키 의장 당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벤 버냉키 의장이 의장직을 수행했었는데 그 당시 핵심 참모로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이 케빈 워시입니다. 젊어요. 1970년생이에요. 제가 알기로 1970년생입니다. 이때 벤 버냉키 의장의 참모 역할로서 주요한 어떤 통화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금융위기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해서 제로 금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도 제로 금리를 이끌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왔을 때도 제로 금리를 이끌었었는데 역시 2006년에서 11년 사이에 있었으니까 역시 금융위기를 경험한 경험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워시는요, 트럼프의 통화정책 기조, 이 기조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지금 굳이 따지면 파월 연준 의장은 나쁜 말로 표현한다면 꽉 막힌 의사결정인 거죠. 그죠? 나쁜 말로 표현해 본다. 근데 유연하게 부응할 것으로 이렇게 그런 인물로서 평가가 된다라는 것은 다소 정치와도 타협하는 그런 인물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 버냉키 의장의 핵심 참모로 활동했었을 만큼 매우 가까이 지냈었던 이런 사진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립니다. 어, 그러면 이게 결국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자 연준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아, 수행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연준 내에서도 또 FOMC 회의 위원들 사이에서도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하면 안 돼. 지금 금리를 동결해야 돼. 왜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이 있고, 그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국 미국의 물가와 고용 지표 두 가지 책무죠. 그것의 그것의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지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 두 가지 불확실성이죠. 관세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다라는 불확실성. 두 번째는 그 관세 전쟁에 따라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금리 동결하라, 당분간은 지켜만 봐야 된다. 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시점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연준 위원들이 아무래도 제롬 파월을 신뢰하고 가는 거죠. 그 12명의 투표로 금리를 결정한다라고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은 파월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월의 목소리를 빼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금리 인하론자의 목소리를 좀 더 내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해임할 수 없고, 아무리 봐도 저는 통화정책의 수장인 연준 의장으로서 사임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연준 의장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아직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사람 앞에 다음 연준 의장은 누구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상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는 것인데 금리 인하를 왜 이렇게 원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어,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 금리는 그죠?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으로 분리했을 때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 내리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인데 왜 자꾸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자기가 연준 의장인 것 마냥 이렇게 관여를 하려 할까?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들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는 부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부채 문제로 인해서 이자 지출 비용이 과다하게 커졌어요. 하물며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감세 정책을 세우는데 감세 정책 이후에 장기적으로는 감세 이후 기업들과 가게가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하면서 또 세수를 늘릴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는 세입이 줄어들 거예요. 그죠? 세입이 줄어들 것을 또 염려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아무래도 재정 적자가 커지고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거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이자 지출 비용 부담이 커지죠. 금리만 내려간다 하면 이자 지출 비용이 덜 할 텐데 이자 지출 비용이 커지는 거죠. 실제 미 정부의 이자 지출 비중이 이자 지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그 구간이 2022년, 3년, 4년입니다. 금리 인상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공약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반드시 낮은 금리 환경을 만들어 줄게. 그리고 낮은 물가 환경을 만들어 줄게. 이게 정치적 약속이에요. 정치적 약속을 어, 이행해야 공약을 이행해야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공약을 내건 이유가 지금의 고물가, 지금의 고금리를 야기한 인물이
바이든이었고 그 바이든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선이 되면 금리 인하 당장시키고 물가도 완전히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당연히 중간 선거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네, 물가 안정과 금리 인하를 야기해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역시 금리 인하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의견을 드린다면 관세 전쟁이다 뭐다 해서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기면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의 경영 환경이 매력적이어야 되잖아요. 인건비가 비싸면 매력적이지 않아요. 다만 인건비가 비싸지만 그건 자동화로, 무인화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것 같아요. 그 밖에 매력적인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 돼요. 여러 가지 매력적인 환경 중에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안 해도 돼.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고 바이든이 재가입했더니 트럼프는 2기 때 또 재탈퇴를 하죠. 그러니까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매력적인 환경 중에 또 뭐가 있어요? 법인세 인하. 여긴 세금이 싸네? 굉장히 매력적이죠. 또 역시 매력적인 환경이 뭐예요? 금리를 떨어뜨려 줘야 돼요. 기업 입장에서 금리가 싸네? 설비 투자하는데 이만큼 돈 대출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이렇게 싸네?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기업 경영하기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미 행정부가 계속 그림 그리고 있는 제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고 일자리를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 이게 바로 트럼프가 그리는 그림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는 겁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가장 큰 금리 인하를 원하는 이유 세 가지를 대면 바로 그런 것들이겠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현안처럼 제가 이미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 경익남 시그니처 185화를 통해서 파월은 금리 인하를 중단하려 하고 어, 트럼프는 파월 임기를 중단하려 하는 이런 어, 상호 간의 이런 싸우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바 있는데 이 통화정책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이런 일들을 충분히 여러분들도 가늠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 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공지 말씀 드리고 그리고 라이브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정말 매일 여러분들과 중요한 경제 뉴스를 공유하고 있고 또 매주 한 차례 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또 매월 월간 특강을 통해서 또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파고들어서 강의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피셜 클럽을 함께 하면서 경제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 이 댓글 상단에 고정 댓글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댓글 링크를 놓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녹화 마무리하고 라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